어제 TV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어제 좀 보면서 상당히 좀 답답했는데요. 예. 마치 그 1위 후보를 나머지 후보들이 막 때로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었고 마치 후보 간 토론회가 아니라 문재인 청문회를 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좀 일부 지나치게 좀 이념에 좀 치우친 또 너무 표를 의식한 그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들이 자기 주장하기보다는 1위 하는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공격하기 위한 그런 토론은 새로운 스탠딩 토론 방식을 도입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방식은 앉아서 하는 것에 비해서 서서 하는 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내용은 오히려 후퇴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 1위는 그러면 어느 분을 주시겠습니까? 어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격을 많이 받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토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솔직히 표현하면 유승민 후보가 유승민 1차에 비해서 2차에서도 토론은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 앞으로는 좀 토론 방식이 좀 바뀔 필요가 좀 있다. 토론 방식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어제 좀 피해를 봤다. 어저께 유승민 후보가 했던 주적 개념은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위는 누굴 주시겠습니까? 2위는 당연히 문재인 후보죠. 알겠습니다. 김승조 의원. 예. 그 처음에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무난 양강 구도로 어느 조사에서는 아예 안 후보가 앞서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출연해서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거품이 거치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다시 또 격차가 벌어질 생각인데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국면이 계속 갈 거냐, 아마 또 한 번 조정기가 거칠 거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은 아주 견고합니다. 뭐 TV 토론을 잘했냐 안 했냐 이런 관계없이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견고할 거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분석해 보면 국민의당 지지층이 차지하는 비중 외에 과거 새누리당이나 뭐 바른정당 이런 과거 보수정당 지지층들에 유입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과연 이 선거가 팽팽하게 전개될수록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자기 전통적인 지지층을 찾아간다고 하면 그만큼 안철수 후보의 지지는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죠. 또 촛불 민심에 따라서 좀 담대한 개혁을 바랐던 좀 진보적인 유권자층은 안철수 후보가 왼쪽 표도 받고 오른쪽 표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양쪽을 잃게 되면서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실제 선거 가면 더 격차 벌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김 의원님. 이 김종인 후보나 지금 정운찬 총리는 아직까지 이제 자신의 뜻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석현 후보는 그 문재인 후보를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두 분이 완전 뜻을 함께 하기로 한 겁니까? 글쎄 뭐 두 분이 나눈 얘기가 뭐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홍석현 회장이 계속 얘기해 온 게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통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건 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이기도 하고 지금 문재인 후보나 저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석현 회장이 문재인 후보와 만나서 서로 간에 깊은 얘기를 좀 나누고 그렇게 호감을 갖게 됐다고 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들어가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조 의원. 예, 세금 문제를 얘기하면 다들 몸을 사립니다. 특히 유력한 정치인일수록 잘못 이야기했다가 역공을 당할까 봐서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는데 증세 없이 복지 가능하냐 자꾸 얘기해요. 그 얘기는 복지를 더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일종의 협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의 문제는 국민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부담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고 있기 때문이거든.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조세 감면을 받고 있고 또 고소득자들도 자기들이 응당히 내야 될 세금들 교묘한 형태로 내지 않는 거거든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조세 정의가 바로 서서 이 박근혜 정부 이번에 게이트가 가장 그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 될 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중재소를 낸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아니, 일종의 그런 거죠. 근데 그걸로 대신 다양한 형태로 공연 정책이 MB 정부에 이루어진 거니까 세금 감면 그런 것 때문에 자체를 정상화하면 굳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지 않으더라도 재원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네. 당연히 세수는 늘어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단들을 충분히 문재인 예, 후보는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예, 예, 일부 넘었습니다. 자꾸 세금을 더 내야지 가능하지 않는 예. 가능하지 않는 얘기는 복지를 포기하라고 협박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